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열입니다. 이제 철인 3종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자부 경기는 남자부 경기는 7월 26일, 그다음에 여자부가 27일 오전 6시 30분에 도쿄 오다이바 공원에서 열리게 되겠고요. 혼성 릴레이 경기는 7월 31일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약 한 6개월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작년 이맘때 우리 도쿄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로 도쿄 오다이바 같은 공원 같은 코스에서 경기가 열렸던 장면을 여러분들 해설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는 제가 그 93년에 나가서 한번 경기를 했던 장소고요. 일본에서는 매년 이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20년째 일본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외국 선수들한테 타국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한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이클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수영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다이바 공원 인공 해변으로 조성된 오다이바 공원의 앞에 바다에서 방파제가 잘 쳐있기 때문에 파도도 거의 없습니다. 저기서 이제 750m 두 바퀴를 수영을 하고 나와서 사이클을 40km를 타게 되는데 5km짜리 8바퀴입니다. 근데 그 5km가 굉장히 복잡해요. 타는 선수들조차도 몇 바퀴를 타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코스를 익혀가면서 타야 될 정도로 복잡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노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만약에 실력 있는 선수 한두 명이 그룹을 줘서 도망가게 되면 그걸 따라잡기도 어려운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일본 선수들이 좀 유리한 코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수영에서 선두 그룹으로 나와야 그게 또 통하는 얘기니까 일단 수영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수온도 높고 이 7월 8월에 도쿄 이 동네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더워요.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거의 뭐 탈진하는 일들이 다반사고, 또 사고도 가끔 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오다베 공원 저 앞에 저 바다 수온이 다른 그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면,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 이제 넓어지는 그 바다의 수온보다 한 1, 2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회 날 수온도 24도라고 하고, 그래서 선수들이 다 수트를 못 입었죠. 입으라고 해도 안 입겠지만 일단 그냥 안 입고 수영하는데도 수영하면서 내내 머리에서 땀이 날 정도로 수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더 유속이나 뭐 흐름이나 조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더운 물에서 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하고 나오면 벌써 수영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 정도로 좀 그렇게 좋은 대회 코스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표를 4개 돌아서 한번 꼬린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바퀴째 수영을 하게 되겠지만, 수영 같은 경우는 뭐 항상 그 비슷합니다. 잘하는 선수들이 금방 뭐 실력이 줄지도 않고, 또 못하는 선수들이 몇 개월간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렇게 빨라지기도 어려운 종목이 수영이기 때문에 항상 수영에서는 자기 그룹, 또 자기 라이벌, 아니면 자기가 비슷한 선수들을 같이 눈에 익혀서 따라가는 게 작전상 아주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반면에 이렇게 선두로 나오는 선수들은 영국의 리어먼스 선수인데 수영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 선수는 뭐 세 가지 다 잘하지만 굳이 수영에서 저렇게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선두그룹으로 나간다는 거는 그건 좀 선수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어떤 선수는 수영을 굉장히 잘 하지만 조금 그 페이스를 늦춰서 지금 후미 그룹, 2위 그룹 정도의 2위 그룹의 선두에 정도 이렇게 달리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해서 1등으로 나와서 뭔가 선두로 독주를 하려는 그런 욕심을 가진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리어먼스 선수가 이제 그런 선수죠. 수영 그 얼마 전에 이제 장거리만 하다가 이제 월드컵에 처음 데뷔를 해서 5등을 한 영국의 찰스 바클리 같은 선수도 수영이 굉장히 빠르죠. 남자 선수들만큼 빠른데 이 선수는 그 수영을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과 어차피 사이클을 이제 코스를 봐서 그걸 정하긴 하는데, 코스가 만약에 이제 보그랑 선수도 나오고 있네요. 영국 선수. 지금 이 경기는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코스를 익히는 정도로 경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순위도 뭐 중요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올림픽 포인트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기가 아니고, 또 달리기가 원래 올림픽 코스는 10km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회는 테스트 이벤트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5km만 달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수영이 아무리 내가 빠르더라도 어차피 독주로 끝낼 수가 있는 코스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스를, 체력을 좀 아끼는 선에서 다른 선수라고 수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다른 선수라고 섞여서 옆에서 치고받고 수영하다 보면 물도 먹고 숨도 쉬기도 불편하고 하지만,
그게 싫다 그러면 약간 앞서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영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리어몬스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독주를 해서 끝내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굉장히 좋은 거죠, 선수로서는. 하지만 그게 본인의 이제 커리어를 쌓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본에서는 유코 사토, 그다음에 다카하시 선수가 출전을 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뭐 일본 그 공식적으로 참가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일본에서 여러 선수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각 국에서 올림픽 참가 자격과는 별개로 월드 랭킹 순으로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100위권 이상의 밖에 있는 선수들도 참가를 하고 있고, 홍콩, 중국 선수도 참가를 한 이벤트 경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속도 낼만하면 급커브 우회전 나왔죠. 그래도 이제 제프레스 선수, 미국의 제프레스 선수도 수영이 빠르고 사이클 잘 타기 때문에 이제 2위로 혼자 달리고 있고, 조금 뒤에 3위 그룹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많이들 아시는 스파이비라든가 버뮤다의 선수들도 같이 타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서 랭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보그랑 선수도 여기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일본 선수가 얼핏 봐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 선수들이 수영도 잘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코스를 이렇게 복잡하게 일부러 뭐 다른 외국 선수를 골려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일본 자국에서 열리는 일본 선수권 대회도 이 코스를 그대로 해요. 약간의 그 관중이라든가 올림픽 경기 특성상 좀 카메라 워킹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구조는 변경됐지만, 건담도 오다베 공원에 전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 코스, 이게 지금 공원 안에 만들어 놓은 코스, 펜스만 공원 안에 그냥 넓은 공터를 펜스만 쳐가지고 코스를 만들어 놓은 코스입니다. 그래서 노면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속도를 내서 코너링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위험한 코스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선수들이 그룹을 지어서 막 속도를 어마무시하게 내서 달리기에는 불편한 코스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보더블록도 깔려있죠. 제시카 리어먼스, 이 선수는 지금 사이클 타는 자세를 보면은 올림픽 코스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핸들 높이가 낮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도 저렇게 타는지 안 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회에서 사이클에서도 아마 독주로 좀 뒤 그룹과 벌리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평소에 그냥 다른 월드컵 경기나 중요한 경기, 그러니까 이렇게 독주를 하기 어려운 다른 경기에서 보면은 에어로바를 잡을 일이 별로 없지만 핸들이 그렇게 낮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경기에서 보시면은 앞에 이제 에어로 자세를 취했을 때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회전을 했는데 또 가다 보면 또 바로 유턴. 그러니까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서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클 40km를 1시간 4분에서 5분 정도, 남자 같은 경우는 1시간 뭐 56분에서 57분 정도에 탈 수 있는 그런 코스이다 보니까 달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일정하게 속도를 내서 쭉 타는 게 아니라 가다 서고 속도의 감속 가속, 속도 변화가 굉장히 큰 코스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데미지가 쌓여서 사이클 실력이 좋지 않은 선수는 이 코스에서 달리기까지 잘할 수가 없다. 달리기는 잘하지만 이런 코스에서는 사이클이 굉장히 체력 소모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니다. 올림픽 이제 이걸 앞두고 여러분들 올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제 당연히 참가 리스트는 다 선정이 끝났고요. 남자 여자 모두 56명의 선수가 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자부 경기가 이제 56명의 선수 중에 홍콩, 중국, 그다음에 칠레, 버뮤다, 이런 데서는 이제 네덜란드 이런 나라 선수들은 한 명씩만 출전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트라이슬론 강국, 미국, 영국,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이제 3명씩 선수를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참가 번호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랭킹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마야 켐바 선수가 1번을 달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랭킹 순으로, 올림픽 퀄리파잉 랭킹 순으로 번호가 매겨지고, 그 자전거 놓는 위치도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코스는 거의 지금 보시는 이 코스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 코스를 이제 많은 관중들 앞에서 관중이 이제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고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스에서 어떤 선수가 지금 4번째 참가하는 선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지금 4번째 참가하는 선수가 바바라 리베로스 선수라고 칠레 선수인데 87년생이에요.
이 선수 제가 이제 거의 2007년에 이제 헝가리에서 청소년 국제 청소년 코치로 잠깐 공부를 할 때 그때 봤던 선수인데 그 이후로도 칠레에서 거의 독보적으로 국제적인 선수로 좀 성장을 했고 올림픽에도 네 번째. 지금 아이고 미국 선수들이 저 펜스에 붙어쳐서 넘어졌네요. 어떤 선수인지 확인은 안 되는데 그냥 멀쩡히 직선 코스인데 왜 넘어졌을까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코스가 헷갈리다는 그 단점의 후유증이에요, 저게. 조금만 한눈 팔고 조금만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렇게 이제 멀쩡한 직선 코스에서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선수들도. 그만큼 정신이 없어요. 속도도 빠른데다가 지금 내 자리도 신경 써야 되지, 옆 사람하고 컨택도 신경 써야 되지, 뭐 페이스 계속 그런 걸 신경 쓰면서 코스를 이제 타다 보니까 아무리 익히더라도 이거 외울 수가 없는 코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사고도 나오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긴장하고 탈 것 같고요. 덕분에 이제 2위 그룹 선수들은 이제 그 선두 그룹 선수들이 이제 8명에서 6명으로 줄었고 근데 다행히도 아까 넘어진 그 두 선수들이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우연찮게도 둘 다 미국 선수인데 미국에서는 크니브 선수 그다음에 라파포트 또 한 명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선수가 출전하고 조금 전 뒤에 보이는 저 스파이브 이때까지만 해도 스파이브 선수가 당연히 올림픽에 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로 열리는 그 1년간의 포인트 경쟁에서 뒤처지는 바람에 이번 올림픽에는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한 선수가 버뮤다의 플로라 더피 세계선수권대회 2회 우승자죠. 계속해서 어떤 경기를 하면 카메라가 이제 플로라 더피 선수를 빼놓지 않고 잡고 있는데 그만큼 그 우승권에 가장 근접한 선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뮤다에서는 플로라 더피 한 명만 출전하고 있고 지금 영국 선수들이 굉장히 그 강세인데 지금 어떤 경기에 나가도 꼭 포디움에는 한 명씩은 꼭 씁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도 뭐 1, 2위를 했지만 올림픽에서도 꼭 그 시상대에는 쓸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금메달을 지금 못 따고 있는 게 여자 선수들이에요. 미국에서 그웬 조겐슨이 땄었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왜냐면 스위스의 니콜라 슈프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올림픽에서 세 번째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을 따야 이제 금, 은, 동을 하나씩 다 가져가게 되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경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26일 오전 6시 30분 뭐 일본은 우리와 시간이 같기 때문에 26일 오전 6시 30분 올림픽 트라이슬론 경기를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때도 제가 가능하면 라이브로 한번 중계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라 더피 선수가 여전히 또 선두 그룹은 나오죠. 이 테스트 이벤트 경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코스를 익히는 경기지만 그래도 그냥 넉넉히 타다가는 조금 전과 같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까지는 굉장히 진짜 시합하듯이 긴장을 하고 경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달리기는 어떤 선수에 따라서는 그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조깅으로 끝내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경기가 아니에요. 그 달리기는 뭐 코스를 익히고 말고 그런 것보다는 페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선수와 경쟁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는 뭐 그렇게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이클까지 수영하고 사이클까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익혔다. 그러면 이제 달리기에서는 전력 질주를 해도 되지만 그냥 적당히 몸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훈련한다 힘주고 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런 이벤트, 테스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영국 두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테스트인 거죠. 자기들은 이 경기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거고 하지만 오늘은 테스트 이벤트이긴 하지만 이제 5km만 달리기 때문에 5km까지 한번 기록을 내려는 뭔가 자기들만의 테스트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로도 1년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선수 타일러 브라운과 리엄 홀스 선수는 계속해서 선두 그룹에서 경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두 선수하고 네덜란드의 마야 킹마 선수가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플로라 더피 선수가 경력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그 당일 그런 하이레벨 텐션이 굉장히 높은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 세계선수권이나 올림픽 경기에서는 확실히
그 좀 꾸준한 일정한 성적을 올리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수영, 사이클, 달리기 세 가지가 모두 잘해야 되는데 이 플로라 더피 같은 선수는 이제 수영이 약간 밀리기 때문에 당일 만약에 선두 그룹에 사이클 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우승 경쟁에서는 조금 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수영은 선두 그룹에 5명 이내에 나와야 금메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자, 이날도 굉장히 더웠는데 7, 8월에 도쿄도의 저쪽 여름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이 더위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5km만 달렸는데도 지금 선수들이 저렇게 뒤 스파이드 선수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쓰러지죠. 그냥 찬물과 찬 수건, 얼음물, 그늘만 찾게 돼 있습니다. 저런 환경에서 달리기를 하고 나면 체중도 쏙 빠지죠. 지금 일본의 지금 유코 다카하시 올림픽 이제 출전하게 돼 있고 그 뒤에는 주리 기대 선수 세계 선수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만 이제 올림픽에는 선발되지 못했고 자국에서 열리는 랭킹상으로는 일본에서도 이제 참가 선수를 내기가 어려운데 자국에서 열리는 선수 슬롯이 있어요 2장. 그래서 이제 2명의 선수 중에 다카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보그랑과 이제 페리오트 프랑스 두 선수는 참가를 하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많은 선수들이 이제 골인을 하고 테스트 이벤트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자, 나라 개국수로는 33개, 33개국에서 56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겠고요. 3명씩 출전하는 국가도 있고 2명씩 출전하는 국가도 있고 1명씩 출전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번에 참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승하는 영국 선수 두 선수가 손을 잡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렇게 되면 어쨌든 공식 경기 때문에 순위를 가려야 되고 그래서 사진 판독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사진 판독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금은 동메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7월 26일 오전 6시 30분 도쿄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 여자부 트라이슬 경기 꼭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